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장품, 뷰티, 여성 의류까지 이른바 금남의 구역에 뛰어든 남성 CEO는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대체 왜 금녀의 구역을 넘보는 여성 CEO는 도대체 왜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현병수가 금기를 깨고 낯선 분야를 개척 중인 독특한 CEO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제가 2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2년 사업을 진행을 하고 19년 동안 관련된 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창업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 여성 경호 경비 법인 고은옥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화면 살벌하네요. 평소에 안 하던 거 시켜서 힘들었습니다. 목걸이하고. 예, 막. 평소에 안 하던 가면을 좀 벗어주시죠. 아유, 예. 답답했습니다. 네네네. 아우, 안녕하세요. 야, 네, 예. 반갑습니다. 야, 아주 포스가 남다르세요. 야, 오늘도 여자 화장실 가서 어머 이러면서 여자분 나갔습니다. 아, 진짜 남자분인 줄 알고? 네. 아, 그래요? 네.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전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요. 여성 경호원과 사설 탐정 활동을 했고 현재 여성 전문 경호 경비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활기차세요. 아, 너무 또 너무 이렇게, 칙칙합니다. 예, 왠지 듬직하고 그러네요. 네. 어떤 남자 대표님이 네. 오신 것보다 네. 지금 약간 뭔가 좀 믿을만하고 뭔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경호를 하시는 거죠? 일반 시설 경비도 있고요. 신변 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경호 경비 관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호 경비. 예, 대표적으로 신변 보호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 연예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신변 보호도 있고요. 일반 시설에 대한 경비, 보안, 그리고 건물 관리, 건물 종합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네. 본인이 지금 여성 경호 경비라고 하면 네. 여성분들을 경호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분들이 경호원으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항상 참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가 19년 동안 경호 업무를 하면서 2003년도에 처음 설립한 법인이 주식회사 퍼스트레이디라고 여성 전문 경호 경비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남성들만의 영역이었고 여성들이 진출하지 않았던 분야였었기 때문에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과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시큐리티와 산업개발 별도 법인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기존에 여성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진행을 함으로써 저 같은 경우는 초창에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은 여성이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직업군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또 미인이시고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경호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 학생으로 19년 살았고요. 경호원으로 19년, 지금 38년 살고 있고 78년 말띠입니다. 드세다는 말띠. 그러세요. 저보다 누나네요. 예. 왜 그거를 왜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누나일 수도 있고. 네네. 예, 그렇죠. 그럼 준비하신 영상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예, 그걸 보고 마저 얘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호경비 퍼스트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고은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회사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희 사무실 오시면 제가 19년 동안 함께 했던 그런 모셨던 의뢰인분들 함께 사진 찍은 내용이 있는데요. 중국에 이제 교관을 하면서 방송 촬영했던 내용들, 그리고 너무나 멋졌던 히딩크 감독님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수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 들어와서 팬사인회도 진행을 했었고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고 직업이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0주년에 해준 감사패고요. 그동안 활동하면서 중소기업 청장님이나 여성가족부 장관님 그리고 이제 각 수상한 내역들, 위촉장 이런 것들을 같이 제 방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호한 지가 19년이 됐는데요. 늘상 현장에 나가면 긴장을 해야 되고 사주 경계를 해야 되고 그때마다 사실은 현장이 많이 다릅니다. 일반 개인 수행 현장도 있고 또 일반 행사도 있고 콘서트나 팬사인회 이런 현장들도 있고 이래서 그때 사전 조사와 계획을 또 세워야 되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또 사전 조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순간순간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직업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호신술 동작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멱살을 잡혔을 때 손목 관절을 꺾고 팔 뒤꿈치를 꺾으면 팔 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꺾이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을 해서 제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잡혔을 때 같은 경우도 일단은 관절을 꺾어서 본인 쪽으로 힘껏 당기면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그 힘을 역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여성이라도 제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간단한 호신술들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호경비 퍼스트 그룹 지켜봐 주시고요.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말 너무 어마무시하네요. 예, 정말 뭐 네. 성장도 다양하고. 제 재산입니다. 그동안에. 진짜 야. 그럼 어떤 무술을 하시는 거예요? 내공이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태권도 선수 예. 출신이라서요. 예. 태권도 5단이고요. 5단, 와. 경호무술과 또 주짓수는 제가 종합무술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요즘 대회도 치르고 대회장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주짓수도. 네, 검도도 했었고 예. 그리고 경호무술도 해서 지금 현재는 13단입니다. 네. 야, 싸움 잘하네요. 야. 그래요. 야, 예. 야, 그럼 한번 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간단한 호신술을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악수를 하면 제가 상대가, 전 발차기 이런 거. 누가 할까요? 발차기 이런 거 얘기한 건데. 그런가요?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예. 보통 이렇게 악수를 하고 안 놔주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손목만 바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훅 들어오네요, 이 여자. 무서운 여자네. 내가 그래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관절만 됐어. 꺾어줘. 뼈가 죄송합니다. 약해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네. 와, 그렇군요. 뭐 어디 가서 진짜, 본인만 있어도 네. 정말 어디 가서 무섭진 않으시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진 않죠. 예. 늘상 언제 어디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예. 그럼 연매출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저희가 법인을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지금 합산을 시켜서 올해는 100억 매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의 단종을 같이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면 과연 우리 여성분이신데 네. 어떻게 또 이 업체에 뛰어들었는지 창업 스토리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싱글이고 여성이고 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완벽주의자 그리고 일 중독자 너무나도 일에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라는 사람의 브랜드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찾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가는 그 순간순간들 여러분들의 미래를 가치를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고은옥이라고 하고요. 어렸을 때 태권도를 시작을 했고 집안의 상황이 저희는 딸 셋 집안의 전 둘째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제가 늘상 들었던 얘기는 아들 없는 집, 아들 없어서 어떡하지? 재산 누가 지내주지? 양자 드려야 되지 않아? 저 그거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태권도 체육관을 갔고요. 그 당시 태권도 할 때 무슨 기집애가 태권도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경호원을 하면서는 그건 남자들의 직업이야. 나이 먹어 시집까지 왜 남의 뒷조사하고 다녀?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늘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2003년도에 법인을 설립하게 된 케이스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빠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면서 엄마와 남겨진 저희 세 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엄마한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굉장히 강하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 가서 행동을 잘못하면 아빠 없이 커서 그런다는 소리 들어. 엄마는 그거 싫어. 그게 늘상
자리를 잡았었고 12년 초중고등학교 다 개근을 했습니다.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 엄마의 주의입니다. 저희 엄마가 470419 주민번호 쓰시는데요. 작년에 면허를 따셨거든요. 늘상 도전하는 삶을 사셨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치열하고 전투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완벽주의자 그리고 일 중독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3년도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어야지만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개인 사업자나 에이전시가 아니라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1억 법인에 20명 이상의 유단자에 그리고 가스건이나 이런 장비들이 다 필요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에 한 7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했던 그런 적금, 보험,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창업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가 여성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게 유리천장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거는 일단은 창업 자금을 받으려면 남편이 보증을 서준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나이가 어리고 싱글이고 그리고 여성이고 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언니가 보증을 서줬고 저는 정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계속 날을 샜고 현장을 갔고 사무실에서 일을 받고 그러면서 학교 저는 경영을 전공을 했거든요. 원래 경찰이나 군인을 생각을 했고 경찰행정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 아빠 돌아가시고 언니 중국을 갔고 엄마 혼자 계셨고 어린 동생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로 학교를 갔었고 경영을 전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학교는 거의 이틀만 나갔습니다. 주야간 교차 수강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해외 또 캄보디아 혼생청년 시범 다니고 그러면서 학교도 1년 반을 휴학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저의 눈앞에는 사실은 일이 먼저였고 일이 우선이었고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등록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엄마의 철칙 중 하나가 첫 등록금과 마지막 등록금만 대주십니다. 저희 셋 딸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은 일에 많이 집중을 했던 사람이었었고요. 근데 너무나도 일에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저한테 잘 맞는 일이었었고 처음에는 일을 하기조차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여성 필요 없는데 여성이 어떻게 경호를 해? 제가 똑같이 이런 팬사인회장에서 무전기 리시버 정복 착용을 하고 업무를 하면 언니 이 옷 얼마예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점원인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법인을 설립을 했을 때 은행을 가면 위임장 가져오셨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저 대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을 때였었고 주변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온통 반대였습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 금방 망할 거야. 저는 창업자금을 받고 시작을 해서 정말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정말 올인을 해서 가던 그런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2003년에 창업을 시작했을 때의 그 1억의 가치와 그 이듬해 2004년도에 1억의 가치는 너무나도 저한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 1억은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거를 올인했어야 되는 1억이었고 1년 이후의 1억은 하루 매출로도 충당이 되는 그 자금이었습니다. 비포 애프터의 차이는요. 실행력이었었고 제가 창업을 한 기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 창업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7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고 정말 많은 시장 조사를 했었고 저라는 사람의 브랜드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찾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 특히 경단녀가 몇백 명이 있죠. 경력 단절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여성이 살아가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똑같이 대졸 취업을 하고 그리고 대졸을 하고 취업을 했을 때 남자가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받는다? 여자는 67% 정도 수준. 200에서 210, 220. 결국에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 나만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6년도 그리고 2012년도 정말 힘든 상황들을 겪습니다.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국내 최초로 홈쇼핑에 판매를 할 때 저희 경호원들이 여성 경호원들이 다 그때 촬영을 같이 했습니다. 정말 스펙이 좋았습니다. 여군 707 특전사 출신들 그리고 정말 모델 같은 다 키 170 이상의 여성 경호원들 선수 출신 경호학과 출신 어떻게 보면 정말 비주얼과 스펙이 너무나도 화려한 여성 경호원들로 구성된 최초의 여성 경호 법인을 설립을 해서 잘 운영을 하다가 2006년도에
그 메인 스텝들이 다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한 달 만에 회사를 차립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었었고, 특히나 2006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피습을 당하셨던 한 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에 여성 출마자들이 다 여성 경호원을 원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새만금 현장에 들어갔어야 됐고, 미군 기지가 옮기면서 그 현장에도 들어갔어야 됐고, 월드컵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행사와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 동역자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의 정말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저희 동역자를 선발을 하고 같이 가는 식구들을 봤을 때 스펙이나 비주얼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조건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근데 너무나도 보여지는 모습들, 그리고 경호원으로서의 어떤 비주얼들, 스펙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인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컴의 경호원이 베컴의 사생활을 모 언론에 폭로를 하고, 이러한 요즘 경호원들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많이 또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배운 건 정말 인성을 보게 되는, 그리고 제가 어떤 직원들을 선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취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그 스펙을 생각을 한다고 어디에 몇 개월, 어디에 1개월, 어디 2개월 다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채용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 역시도 간이역으로 생각을 한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하나 배운 케이스가 됐었고요.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최악의 정말 그런 한 해였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사분기 때부터 정말 파란만장한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1사분기 때 명의가 도용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경기도에 있는 법인의 경비업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경비업법의 위반으로 인해서. 그럴 일이 아니었었는데 그런 위기가 닥쳐오고, 2, 4분기 때는 또 남자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남자 여자 잘 만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일을 하나 토스를 하면서 몇 억의 어떤 매출, 금전적인, 재정적인 손실을 당하게 되고, 지금이야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제 성질에 못 이겨서 위염과 장염과 역류성 식도염, 탈모 이랬습니다. 3, 4분기 때 저희 10년을 같이 했던 이사님께서 제가 중국에 같이 교관으로 갔던 육사 출신의 본부장님, 그리고 UDT 출신의 후배, 그리고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대표님과 같이 해서 또 나가서 차립니다. 너무나 어이없게 500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차립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해외 비즈니스와 그런 해외 프로젝트와 저희 중국에 있는 그 회사랑 같이 연합을 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제가 또 배운 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넌 안 되는 거야. 너 다들 망할 거야. 늘상 그런 과정을 많이 들었었고, 그렇지만 저란 사람의 목표가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고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거는 어떤 도전과 열정과 노력, 그런 부분들이 믹스가 됐을 때 결국에는 나란 사람의 네임밸류가 형성이 되고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쿠쿠스콜링이라고 뻐꾸기의 외침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이 출간이 되고 나서 영국과 미국에서 2,000부가 팔립니다. 근데 그 책의 저자가 조앤 롤링이라고 오픈이 되면서 30만 부를 더 찍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스스로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너희들의 상품 가치는 스스로 높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인데 상품에 비유한다는 거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의 가치, 나란 사람의 가치는 분명히 내가 높여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경호원이, 예를 들어 경호원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사실 운동만 하고 남자들 군대 다녀왔으면 경호원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경호원이 외국어도 해야 되고요. 비서로서의 능력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치인이면 정치에 대한 거, 경제인이면 경제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연예인이면 연예인의 어떤 스케줄, 로드 매니저로 역할들, 그리고 요즘에는 법적인 카운셀러의 역할까지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지금 사회인 것 같고, 너무나도 사회가 빨리 변하고 있고요. 이 경쟁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성공은 도전하는 자의 미래에 달려있다. 그리고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읽히시나요? Dream is nowhere, now here. 보기에 따라 참 많이 틀리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가는 그 순간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가치를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기 손에 신경이 끊겨서 핀을 받고 여기 생사를 도려내서 이식수술도 했고요. 그리고 무릎 인대 파열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호원이라는 직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이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초창기 때 콘서트 현장 가면요, 머리 뽑히고 기자님들하고 싸워야 되고 포토라인 때문에 팬들한테 욕먹고 옷 찢기고 멍들고, 그런데도 저는 사실은 경호원이라는 직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누구나 그냥 다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었고, 초창기에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고, 무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고 많이 차별을 받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 또 경호원이라는 직업이거든요. 앞으로도 경호원으로서, 그리고 또 CEO로서 또 계속적인 어떤 저의 삶 자체가 ING이기 때문에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만큼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피부로 와닿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저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멋지게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굉장히 미인이시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나는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이렇게 수술하시고 이런 게 하니까, 진짜, 예. 그런 점도 있지만, 네. 굉장히 또 멋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네. 분명히 여성 경호원으로서도 약간 또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렇죠. 예. 일단은 저는 사실은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환영을 받은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상 여자가 아니면 그냥 좀 얌전히 있어, 내지는 시집이나 가. 아우. 늘상 그런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사실은 감당을 했습니다. 워낙 지방 출장 다니고 해외 출장 다니고 현장에 있으면 식사 제대로 사실 못합니다. 위가 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 경호원들 중에서. 네네. 근데 그러한 어떤 육체적으로 힘든 것들 이런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네. 무시를 당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이러는 게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디가드 경원이라고 하면 정갈하게 슈트를 딱 차려입고 딱 네네. 이렇게 딱 묵직하게 딱 이러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도 어때요? 실제로 일 끝나고 들어가면 많이 힘들죠. 정말 많이 지치고 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연예인들 가까이 보고 또 정말 평소에 못 보던 분들 제가 같이 네네. 수행을 하고 이러는 거가 좋아서 지원을 했다가 한두 달 못 버티고 가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직업 의식이 중요하고 희생 정신이 중요한 직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럼 좋은 점은 뭐예요? 보람이 있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고 행복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나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네네네. 여성 최초, 흑인 최초, 최연소 이런 타이틀 많이 갖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직접 수행을 하고 히딩크 감독님 모시고 이러는 부분도 사실은 좋긴 합니다. 네. 당연히 경호원으로서 참 멋진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정말 보람이 있는 부분은 요즘에 정말 힘드신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엔 집을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토킹 피해를 받아서 전화 다 끄고 집안에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들 게임 중독이나 집단 따돌림,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지만 경호원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되고, 그러는 일을 했을 때 정말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또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원을 둔 사람들이면 네. 어느 정도 부가 네.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호원, 전 매니저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댕기는 거예요. 세상 먹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약간 부가 좀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사실 뭐 현실적으로는 많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나. 근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4년에 홈쇼핑 방송을 하면서 네. 그 전과 후가 정말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경호원 쓸 수 있는 거네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고 네, 홈쇼핑 하셨다면서요? 네네. 경호 상품권으로. 네네, 상품권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오. 생각 외로 그 수요가 많았습니다. 필요로 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네. 정말 남모르게 남한테 말씀 못하고 피해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 네네. 결국에는 피해 대상이 여성과 아동과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예. 여성 경호원의 수요가 또 자연스럽게 늘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대리기사님을 부르더라도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면 여성 대리기사님을 그렇죠.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운전 뭐 교육을 받더라도 여성 그 교육하시는 분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네. 여성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특히 여성 경제인 같은 경우도 해외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지방 출장, 뭐 골프 라운딩을 가거나 이랬을 때 네. 남성 수행원이 의전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화장실 문제, 탈의실 문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여성 경호를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 모델하우스나 아니면 일반적인 기업의 어떤 안내나 그리고 어떤 보안 서비스를 진행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은행도 많이 네네네. 여성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향후에는 사실은 여성에만 딱 국한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시대에 따라서 사실은 변화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내가 변화를 주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변화에 따라가거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요. 네네.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퍼스트 레이디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럼 뭐 보디가드 외에도 또 다른 꿈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경호원으로서의 삶, 그리고 경호업체 CEO로서의 삶을 그동안 이제 살아왔었고, 그러면서 준비했던 어떤 삶의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향후는 지금 교육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해외 사업을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추진을 하고, 더 많이 확장을 할 그럴 예정이고, 예. 향후 앞으로도 좀 잘 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여성이네요. 그러면 런웨이의 네. 공식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경호란 무엇입니까? 터닝 포인트, 그리고 제 삶의 반.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년. 네네네. 앞으로도 정말 평생 제가 체력이 되는 이상은 현장에도 계속 나갈 거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은 할 거거든요. 예. 근데 경호원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면서 제 삶이 사실은 전환점이 된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천직을 너무나 일찍 제 직업을 선택을 해서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기회도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어머님도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네. 대표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할게요. 네, 예, 우리 감사합니다. 모두를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ream is nowhere. 발음 좋지 않습니까? 예. 꿈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Dream is now here. 결국 꿈을 이루는 건 나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을 테니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 발음 좋은 현병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장을 갈아입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쉬움이 이렇게 총 드는 거랑 정장 입고 총 드는 거랑 또 틀리거든요.